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고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전형별로 할 이야기가 조금 있는 편이라 컨텐츠를 쪼갤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7, 8월 컨텐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오늘의 컨텐츠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루기로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5-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언뜻 보아도 변경사항이 꽤 많아 보이는데 그중 핵심을 다뤄보자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진로 선택 과목,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 변경,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1 면접형 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 비율 40%에서 50%로 10% 확대,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2 서류형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신설 및 경영학부 제외의 부분 적용 등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크든 작든 모든 전형에서 2025학년도 입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추가되었다는 의미인 동시에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예년인 2024학년도 입결만을 참고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경우 언제나 그렇듯이 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진로선택 과목을 2024학년도처럼 상위 3개 과목만 반영하는지 알고 진로선택 과목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한다거나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1 면접형 전형의 면접 비중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비중인 30%보다 아주 살짝 더 높은 40% 정도인 줄 알고 면접을 적당히 대충 준비를 한다거나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2 서류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신설 및 정체성 변화를 모른 채 단순하게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본인 편의에 따라서 원서를 접수한다거나 등의 행태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오늘 콘텐츠 초반에 아주 확실하게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 자료는 석소장이 2025, 2024,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상개년 모집 단위별 인원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 등을 의미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과 비교했을 때 자율전공학부 자연 및 융합바이오 헬스 전공 등이 2025학년도부터 신규 모집을 실시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자체가 워낙 모집 인원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몇몇 대학처럼 대규모 자율전공학부를 신설 및 증원하는 흐름이 아니라 자율전공학부 입문과 마찬가지로 자율전공학부 자연을 소규모로 신설한 것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래에서 차차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해당 자료에서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하는 사항은 바로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1 면접형 전형이 절대 다수였고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2 서류형 전형은 경영학부를 제외하면은 국제관계학과와 도시사회학과에 국한되어서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2 서류형 전형 모집 인원이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 할당이 되어 있고 정체성 자체가 아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소장이 서울시립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일반고 학생들의 유입 비율에 따라서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신 2단계 면접 평가로 뒤집을 수도 또한 뒤집힐 수도 있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1 면접형 전형과 2단계 면접 평가가 없는 대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2 서류형 전형의 유불리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 오늘의 콘텐츠가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립대학교는 국공립대학교에 속하는 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한해서 입결 정보를 각 고교 유형별로도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의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까지 모두 포함해서 자료를 제작한 덕분에 사실상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입결 정보는 이번 콘텐츠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잘 참고해서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상개년 비교 변화 자료 및 상개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2024학년도에 들어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졸업연도 제한이 조금 더 엄격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표면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역시 크게 변화한 점은 없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2024학년도에 들어서 고교별 추천
추천 인원 제한이 조금 더 늘어나고 때마침 모집 인원도 조금 더 늘어나서 경쟁률이 확실하게 높아지기는 하겠구나 정도로 보이는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달라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4학년도 입결 자료부터 먼저 보고 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해당 전형에 2024학년도 입결 자료를 먼저 실어 두었습니다. 해당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지원군이나 합격군이나 대다수가 일반고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아 고교육별 자료는 따로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과 최종 등록자 환산 점수 자료를 토대로 제작을 해두었고요. 해당 자료를 살피시면 지표 2에서 지표 7이 굉장히 기묘한 세무학과, 도시행정학과, 토목공학과, 교통공학과 등이 보이실 텐데, 이러한 모집 단위들이 흔히들 말하는 펑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2023학년도에 너무 과하게 높은 입결이 형성되어 2024학년도에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동시에 그 기회를 잘 노려서 합격을 한 학생들이 존재하는 모집단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물론 당연하게도 이 컨텐츠를 살펴보시는 모든 분들은 물론 전체 입결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께서는 저 모집단위들 50% 컷과 70% 컷의 차이가 꽤 큰 모집단위들이 요주의 모집단위구나 라고 인식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도 또다시 펑크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그보다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상한 모집단위도 아니고 각각 서울시립대학교를 대표하는 간판 전공이라 할 수 있는 모집단위들의 펑크가 왜 생겼는지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자료인데 오늘의 핵심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애행스러운 이상한 지점들을 몇 군데나 찾을 수 있고, 이러한 지점을 찾는 것이 서울시립대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교에서도 입결의 경향성을 읽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이상한 지점 중에서도 석 소장이 짚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경쟁률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학년도는 2023학년도 대비 모집 인원도 늘어나고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도 8명에서 10명으로 2명씩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늘어야 정상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는 자신이 있지만 내신 석차에서 밀려서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기회를 노리며 몰릴 수밖에 없는데, 늘어난 모집 인원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도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래 해당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경쟁률은 모집 인원의 증감과 관련 없이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폭락했으며, 마찬가지로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예측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졸업연도 제한이 졸업 예정자에서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까지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 영향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너무 많이 빠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석 소장은 그 이유를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교과 반영 방법의 변경으로 꼽고 싶습니다.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교과 반영 방법이 계열별 교과 반영 비율 적용해서 계열별 교과 반영 비율 미적용 및 이수 단위에 따른 전학년 전교과의 석차 등급 반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2023학년도까지의 교과 반영 방법은 통합형 수능과 접목되어서 그야말로 교차 지원을 고민하게 하기 딱 좋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인데 과학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보다 못하는 학생이라면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할 바에야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것이 내신을 다 깎아먹는 과학 과목의 영향력을 30%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이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의 영향력을 70%로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역시 이과에서 문과로 침공하는 데에는 크게 제약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2024학년도 교과 반영 방법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2024학년도부터는 더 이상 이러한 교차 지원을 위한 꼼수형 접근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측에서 계열 상관없이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전학년 및 전교과의 석차 등급을 이수 단위에 따라서 균일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인데, 즉 이과 학생인데 과학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더 잘하는 학생들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선택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도록 조정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차이점의 연장선에서 2024학년도에 들어서 서울시립대학교 간판학과라 할 수 있는 세무학과, 도시행정학과, 토목공학과, 교통공학과 등은 왜 펑크가 난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애초에 2023학년도 입결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해당 모집 단위들을 비롯한 여러 모집 단위에 해당 전형으로 2년간 다수의 합격 사례를 마주했던 솔루션 경험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과학은 못해도 사회는 잘해서 교차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 문과 전공 보낼 바에는 건동공 이과 라인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서울시립대학교 간판 전공으로 알아봐 주세요와 같은
같은 느낌인데 2024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입결은 몰라도 경쟁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모집단위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으로 2023학년도 당시 크게 입결이 왜곡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보자면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 잘 되라고 이과 보내놓기는 했는데 애가 과학을 워낙 못해서요. 그래도 영어는 그나마 좋아하고 잘하니까 영어영문학과 교차 지원이 된다면 영어영문학과로 할게요 라는 방식의 접근이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가능하다면 취업 생각해서 문과 말고 이과 보내고 싶기는 한데 정면 도전하는 것은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고 찾아보니까 건축학 계열은 수학이나 과학을 조금 못해도 되고 이과 애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낮다면서요. 거기로 하겠습니다와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는 교과 반영 방법의 변화로 이러한 가지각색의 의도를 가졌던 학생들이 빠진 바람에 경쟁률은 이래저래 빠진 것이고 거기에서 간판 전공과 실제 합격권 사이의 괴리를 잘 노렸던 학생들은 펑크라는 이름의 입결 정상화 기회 덕분에 합격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석 소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핵심은 이러한 중대하다면 중대한 사항이 서울시립대학교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내 주요 변경 사항에는 별다른 표현 없이 그대로 넘어갔다는 점이고 두 번째 핵심은 작년인 2024학년도 입시에서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한 채 막연하게 여러모로 왜곡되어 있던 2023학년도 입결만을 보고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셨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화끈하게 통수를 맞았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서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급감한 경쟁률은 2023학년도까지의 교과 반영 방법으로 교차 지원을 했어야만 합격을 노려볼만 했을 과학보다 사회 잘하는 이과 학생들과 사회보다 과학 잘하는 문과 학생들이 2024학년도에 들어 변화된 교과 반영 방법을 인식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지원을 포기해서 발생한 수치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는 모집 요강을 샅샅이 살피지 않은 채 지원해서 수시원서 한 장을 의미 없이 버리는 동시에 거하게 통수를 맞는 반면 누군가는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모집 요강을 샅샅이 살핀 후에 지원을 포기해서 수시원서 한 장의 낭비를 유의미하게 방지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울시립대학교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는 2024학년도에 이러한 맹점을 인지했는지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 변경 사항이 명확하게 공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려할 만한 수준의 학생이라면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은 진로선택 과목의 전학년 전교과 반영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진로선택 과목 성적이 엉망인데 내년인 2024학년도처럼 주요 교과 중 상위 3과목의 성취도만 반영하겠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제외하고는 해당 변화 사항으로 인해 통수를 맞을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해당 전형의 2025학년도 입시 결과는 2024학년도 입시 결과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기는 하되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가 중앙대학교 전공개방 모집단위의 신설 영향력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 전형 외부적 변수로 인해서 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래저래 이화여자 대학교처럼 무전공 등의 파장도 적은 편으로 오히려 얌전하기에 안정지향적인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원 면접형 전형의 상개념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대략적으로만 살피셔도 알 수 있다시피 2025학년도에 들어서 2단계 면접평가의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큰 변화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뚜껑을 열어보니 뭐 확 바뀐 거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없습니다. 핵심은 2단계 면접평가에서 50%를 활용하는 주요 대학교 및 전형이 서울시립대학교를 제외하면은 2025학년도 기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및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이 전부인데 두 전형 모두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 사실상 주요 대학교 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 중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높다는 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하셔야만 합니다. 오랜 입시 기간 동안 2단계 면접평가 50%를 도입했던 대학교와 전형은 종종 있었는데 면접을 정말 찰지게 봤다고 뒤집는 경우도 또한 면접을 조금 어정쩡하게 봤다고 뒤집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측에서 2025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2 서류형 전형에 별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및 모집인원 배정 모집단위 확대를 적용해 두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원 면접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본인의 지원 전공에 대한 열정과 역량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학생들만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콘텐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 자료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함께 공개를 하고 있어서 함께 취합을 해두었습니다. 신소재공학과의 경우 2024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원 면접형 전형으로 모집을 하다가 2025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 전체를 싹 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2 서류형 전형으로 옮겨버린 바람에 이번 자료와 다음 전형 자료에서도 모두 다루지 않게 되어 별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4학년도 기준 7명 모집에 28.14대 1의 경쟁률, 그리고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 기준 50% 컷 2.00 등급과 70% 컷 2.08 등급을 기록했고 일반고만 공개되어 2.12 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에서 중점을 두어 살펴보셔야 하는 자료들은 각 지표와 더불어서 고교 유형별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교 유형별 자료를 살피실 때는 여러분이 일반고라 해서 일반고 입결 K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입결 L열과 특목고 입결 M열의 존재 여부 및 양상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이유는 명확한데 2024학년도와 다르게 2025학년도부터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 대해서 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병행 모집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부분은 석 소장이 서울시립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각 모집 단위별로 일반고와 비일반고가 얼마나 유입되는지에 따라서 이번 컨텐츠를 보시는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일반고 학생의 입장에서 두 학생부 종합 전형 간 유불리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신소재공학과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신소재공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2 서류형 전형으로 지원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설령 그 지원자가 면접이라면 정말 자신 있는 일반고 학생 혹은 모의고사를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5등급대의 과학고 학생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비교적 당연하게 그리고 비교적 오래 준비해온 일반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신소재공학과 지원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좋은 내신을 갖고 더 좋은 비교과를 갖고 있는 일반고 학생에게 밀리면 밀리겠지만 아예 다른 세계 사람인 과학고 학생과 경합을 붙는 바람에 출신 학교 때문에 이도저도 못해보고 불합격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면접을 못 보는 것은 조금 아쉽네 등과 같은 생각처럼 말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도 모의고사를 조금씩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석 소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신소재공학과의 사례처럼 특정 모집 단위에 대해 비일반고 출신 최종 등록자의 입결 정보가 존재하는지, 특정 모집 단위에 대해 두 학생부 종합전형 사이의 인원 분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고민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합격을 위해서 면접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할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내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에 들어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표준 편차가 가지각색으로 나타났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 중 자연과학 계열은 합격자 내신 등급도 오르고 표준 편차도 좁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공개될 2024학년도 합격자 고교 유형 자료를 확실하게 보아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렇듯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고찰점들이 몇몇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2 서류형 전형의 3개년 비교변화 자료 및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위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2025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2배 넘게 증원이 되었고 경영학부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될 정도로 전형 정체성이 확 바뀐 상황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경영학부만 특별 취급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놓았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전형의 경우 중요한 쟁점 및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에서 골고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타부타 설명을 생략하고 2024학년도 입결 자료, 2024-2023학년도 2개년 입결 비교변화 자료를 삽입을 해두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신 분이라면 본 전형의 해당 입결 자료들보다 컨텐츠 초반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3개년 전형별 인원변화 비교 자료가 더 중요한 핵심임을 아실 테니까 부디 새로운 전형 생겼네 이것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채우면 무조건 합격인가와 같은 요상한 지원 논리로 접근하시는
빠지는 일 없이 각 모집 단위별 또한 각 전형별 유불리를 철저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는데, 이전에 몇몇 컨텐츠에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정상적인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곳은 중경외시 건동홍 라인 중에서 중앙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상위권에서 준상위권 대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적어도 저 세 곳 중 한 곳은 최소한의 N수 방지용 안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시 지원 전략에 포함을 시켜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해당 대학교들의 전형 구성 및 전형 변화를 잘못 읽었을 시에는 타격이 매우 커집니다. 특히 여기만 믿고 나머지는 상향 지원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선택한 이 수시 지원 전략만큼은 절대 N수의 늪에 잠식되지 않을 줄 알고 장렬하게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을 했는데, 이 사진처럼 알고 보니까 이미 무릎까지 물이 들어차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려대학교를 붙을 거니까를 상정했다가 애행의 반응과 함께 N수의 길로 들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컨텐츠는 가치 판단 질문이랄 것이 없을 정도로 2025학년도에 들어서 예상되는 변화 및 상황들을 위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둔 만큼 가치 판단 질문 없이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